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짐을 지고 천리를 가는 것은 힘들지만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더 힘들다고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바쁘니까 힘들고 나이 들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보다 마음속에 쌓인 일정표가 더 무겁다는 사실을요. 약속이 있습니다. 가족 일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쉬지 않고 하루를 끌고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섭니다. 병원 예약 확인해야 하고 자녀에게 연락해야 하고 모임에 얼굴 비춰야 하고 경조사 챙겨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이었던가? 젊어서 그토록 바라던 여유는 어디로 갔는가? 많은 분들이 믿는 통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나중에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호강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의 짐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을 알아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힘으로 버티는 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덜어내는 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쌓을까를 고민하던 시절보다 무엇을 비울까를 고민하던 시절에 오히려 마음이 넓어졌다고요. 그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책을 썼지만 동시에 수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헛된 기대를 버렸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렸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조급함마저 버렸습니다. 원망을 버렸고 후회를 버렸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 비로소 글이 써졌다고 했습니다.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 빈 마음에 지혜가 담겼습니다. 그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은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았을 때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품고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그대들 삶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온 것들을 잠시 땅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과거 공부로 밤을 새우면서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가장 먼저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갔을 때 주변에는 출세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으라는 조언이 넘쳤습니다. 권력 있는 이에게 줄을 대라는 말, 세력 있는 집안과 가까이 지내라는 충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쌓을까 보다 무엇을 남길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맥을 넓히는 대신 학문을 깊이 했고 세력을 키우는 대신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세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붙잡으면 언젠가 내 삶이 그 무게를 대신 치릅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들의 짐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할 관계일 수도 있고 버려야 할 기대일 수도 있고 비워야 할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한다면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수치심,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이면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겨울 동안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고요. 풀려나고 싶다는 마음, 억울하다는 마음, 알아달라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다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니 눈이 열렸습니다. 유배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목민심서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경세유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흠음신서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버렸기에 쓸 수 있었고 비웠기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매달려 있었다면 결코 쓸 수 없었을 책들입니다. 내려놓았기에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품은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가볍게 걸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옷장은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서랍은 가득한데 찾는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정기검진 날짜를 확인해야 하고 부모님 안부를 여쭤야 하고 자녀의 일정을 챙겨야 하고 손주의 학교 행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창 모임의 의리를 지켜야 하고 축하와 부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챙겨야 할 기념일이 하루에도 여러 개 겹칩니다. 달력을 보면 빈칸보다 적힌 글씨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까지 챙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던 노년이었는가? 젊어서 꿈꾸던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여유로운 삶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쉬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피곤함에 뿌리는 몸이 아니라 붙잡는 습관에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채팅방, 동호회 채팅방, 가족 채팅방, 동네 주민 채팅방까지 10개가 넘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확인하고 답장하고 공감 표시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대화 속에서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대화는 몇 개나 되는가? 대부분은 의무였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두세 개의 채팅방만 남기고 나머지는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소식을 놓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놓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은 어차피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부터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하루가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덜어냈더니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비웠더니 오히려 채워졌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한 방울의 물도 더 받지 못합니다. 컵이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흘러넘칠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차면 새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뜻밖의 행복이 찾아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비움을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빈 공간에 있다고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도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축이 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이 오히려 쓰임을 만듭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물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붙잡으면 상대가 숨이 막힙니다. 너무 조여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버림이 아닙니다. 숨 쉴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풋과목,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기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채울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라는 것을요.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오고 빈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찾아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면 오늘이 편해질까?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까? 더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빼는 것은 낯섭니다. 채우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길, 그 어려운 길에 진정한 여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 애쓰던 손을 잠시 멈추고 이미 쥐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내려놓아도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젠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다시 입을 날이 있을 것 같고 이 물건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둘째, 아까워서입니다. 돈 주고 산 것인데, 좋은 것인데, 멀쩡한 것인데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셋째, 선물이라 미안해서입니다. 누가 마음을 담아준 것인데 함부로 버리면 그 마음까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게 둡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면 됩니다. 지난 한 계절을 통째로 지나도록 손이 가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짐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살림을 검소하게 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마음도 어지러워진다는 것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으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꼭 필요한 것만 두었습니다. 책과 풋과 먹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물건을 덜어내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옷장을 비우면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랍을 정리하면 물건을 찾느라 허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집이 단순해지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옷장을 열고 한 계절이 넘도록 입지 않은 옷 5벌만 골라보십시오. 그것을 기부하든 버리든 그것은 그대들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비우면 큰 것을 비우는 용기가 생깁니다. 연락처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여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폭이 넓다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깊이에서 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빼앗는 장치가 되기 쉽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답장해야 할 것 같고 반응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피로가 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찾아오는 이가 많았고 청탁하는 이가 많았고 아는 체 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표면적인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유배를 당하자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니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남았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민 벗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수십 명의 피상적인 인연보다 두세 명의 진실한 벗이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요. 그대들에게도 권합니다. 폭이 아니라 깊이를 택하십시오. 수십 명의 반응이 아니라 두세 명의 평안을 남기십시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놓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서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원망이 줍니다.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면 실망도 커집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만큼은 알아주겠지 기대하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서운함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면 서운할 일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는 결국 끊어집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무겁게 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멀리 두어도 내 삶은 괜찮은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명절이 오면 기쁨보다 전투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장을 봐야 하고, 음식을 해야 하고, 집을 치워야 하고,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돌잔치, 결혼기념일, 제사까지 챙겨야 할 날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집안일도 역할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끝내놓지 못한 완벽의 욕심이라고요. 모든 것을 잘하려는 마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 어디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은 젊을 때도 힘들지만 나이 들어서는 더욱 버겁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 간극에서 피로가 생깁니다. 오늘은 100점이 아니라 50점으로도 괜찮다고 허락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어지러워도, 선물이 조금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이 담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노년은 의무의 계절이 아닙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 의무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일인가? 그 구분이 선명해지면 내려놓을 것이 보입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짐은 물건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일정도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불안입니다. 체면입니다. 조급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옆집은 어떻게 사나 살피고 옛 동료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녀가 남의 자녀만큼 잘 되었나 비교하고 내 노후가 남의 노후만큼 안정적인가 걱정합니다. 이 비교와 불안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물건은 버리면 끝나지만 마음의 짐은 버려도 다시 찾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빨리 비워야 한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다 내려놓았는데 나는 왜 못 내려놓나? 빨리 비워서 편해져야 하는데. 왜 안 되나 조바심을 내면 비움마저 짐이 됩니다. 비움을 또 다른 과제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또 다른 무게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움에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조금씩 해도 됩니다. 오늘 다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대를 한 줌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서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피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년은 큰일 보러 가는 삶이 아니라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듯 가벼운 하루가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무겁지 않으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도입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놓았을 때 무엇이 남는가? 이제 그대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지침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